제2의 2차 전지를 우리가 계속 찾아보고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크게 올라갈 만한 게 무엇인지, 지금은 크게 부각받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잠재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계속 커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3년간의 상승 사이클의 초입 구간에 위치한 주식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수빈쌤, 2차전지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점일 때 살 걸 너무 아쉬워요. 제가 껄무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껄무새 하시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생각은 누구나 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를 들고 계신 게 아니라면. 아무래도 현 시장 자체가 박스권 장세, 종목 장세이다 보니까 특정 종목만 계속해서 강하고 그렇지 않은 종목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다 보니 이런 또 심리적인 조급함, 저걸 내가 샀어야 되는데 껄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항상 이러한 심리를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우리 멤버십 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는 결국 내가 마라톤 경주에서 결승점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달려가는 와중에 남들이 조금 더 스퍼트를 내서 빨리 나갔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야, 저 사람 내가 잡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내 페이스가 아닌데 그를 따라가려다가 넘어지거나 그 다음에 체력이 고갈돼서 포기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 주식 투자는 분명 내 페이스대로 내가 생각하는 결승점은 어디인가, 그 가운데 내가 투자한 주식은 어떠한 주식인가, 이런 것부터 우선시 생각하시면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만의 경주 레이스에서 결국 다 승리하시길 좀 바라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너 2차 전지 없지? 없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아니요, 저 있어요. 저도 2019년도부터 2차 전지를 굉장히 좋게 봤고 그때부터 2차 전지 투자도 많이 했고, 아직까지도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분할 매도하고 여전히 남은 물량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건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을 좋게 보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거겠죠. 근데 제가 왜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왜 자꾸 안 할까? 많은 분들이 신규 투자에 비중을 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단기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득보다는 아무래도 반대의 리스크도 분명 큰 구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는 것이다. 차라리 제2의 2차 전지를 우리가 계속 찾아보고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크게 올라갈 만한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담아가는 게 아무래도 리스크는 줄이고 벌 수 있는 확률은 높게 가져가는 투자의 또 정석 같은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주식 투자가 그렇잖아요. 정말 좋은 기업이 있는데 남들이 잘 모르는 기업을 먼저 발굴하고 찾아내서 나중에 남들이 많이 알게 됐을 때 그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 팔고 나오면 되는 게 주식 투자의 원론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도 지금은 크게 부각받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잠재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계속 커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3년간의 상승 사이클의 초입 구간에 위치한 주식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잠깐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벚꽃도 정말 너무 이뻤던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벚꽃이 예정했던 것보다 더 빨리 피고 빨리 졌어요. 이산화탄소와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벚꽃 역시 날씨가 평년에 비해 아무래도 더워지다 보니까 그만큼 벚꽃도 더 빨리 피고 빨리 진다 라는 기사였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자 전 세계는 합심해서 탈탄소화 움직임을 정책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화석연료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반대로 재생에너지 쪽의 비중을 점차 높여가는 정책적인 방향성을 각 국가들이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이후에는 재생에너지가 글로벌 전체 전기 전력 생산에서 약 3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가 최대 전력원으로 올라설게 되는 것이고 2050년에는 64%에 달할 전망까지 잡힌다고 하니 앞으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성장성 역시 계속해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도 계속 있어 왔던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기존에 있어 왔었지만 앞으로 더 커질 만한 성장이라면 우리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이고 돈의 흐름 중에서도 중요한 건 두 가지, 정부 정책과 기업의 투자라고 했는데요. 이 두 가지가 계속 맞물리면서 그 규모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 게 이 신재생 에너지거든요. 자, 정부 정책 관련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의 정부 정책의 힘의 크기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가령 미국의 IRA만 보더라도 과거에 그린 뉴딜과 달리 그린 산업에 관련된 미국 내 업체들에게 생산량에 비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게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세부안들이 속속 확정되고 있으면서 업체별로 혜택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IRA로 인해 미국 내 업체들에게 지원될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2032년까지 무려 1조 달러를 상회한다고 하는데요. 이 보조금의 규모는 초기 예상치인 약 3,700억 달러를 대폭 상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IRA로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줄게 했던 부분에 약 3배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그만큼 더 큰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모여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미국의 IRA 법안에 맞춰서 점차 재생에너지의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데요. 최근 유럽연합의 위원회는 2030년 재생에너지의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의 목표를 기존 32%에서 45%로 확대하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연합의 풍력, 태양광, 수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량 비중이 약 33%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2배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해요. 근데 문제는 수력이 추가 증설이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만큼 2배 이상의 태양광과 풍력을 증설해야 된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즉 203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최종 에너지 소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럽연합의 풍력, 태양광 신규 설치량이 작년보다 약 2배 이상 확대되어야 하고 이런 움직임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공조하여 탈탄소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그 방향성의 규모를 더 확대하고 있고 그 속도에 불을 지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크게 현재 시장에서 부각받지 않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무엇을 보는 게 좋겠느냐? 바로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을 주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도 이 해상풍력 관련된 강의를 해드렸는데 해당 영상 또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최근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왔다시피 현재 풍력은 지연됐던 프로젝트 발주가 3년 내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3년의 상승 초입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 과거에 두 차례의 풍력 관련주의 상승 사이클이 나왔었는데 언제냐? 13년부터 15년, 18년부터 20년 이 두 차례가 있었거든요. 두 차례 공통점이 뭐였었냐면 풍력 터빈 업체인 베스타스의 신규 수주 반등 후에 글로벌 풍력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주가는 수주 반등부터 매출액 성장률의 정점을 기록하면서 약 3년 동안의 업사이클 상승 흐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최근 상황에서 그 베스타스의 신규 수주가 반등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과거 사례랑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부터 이 풍력 관련주의 상승 사이클이 3년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발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친환경 정책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풍력 수요가 올해 52기가와트의 정점을 형성한 뒤 내년, 내후년 크게 성장할 전망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아무래도 풍력 프로젝트가 글로벌 물류 차질과 정책 발표 연기 등으로 계속 지연됐었다가
이런 모든 요인들이 해소됐기 때문에 기존의 악재가 해소되며 이제 앞으로 올라갈 일이 남았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풍력 기업 중에 베스타스가 대장인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풍력 발전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밑에 하부 구조 타워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바람개비 모양의 이 터빈이 달려 있는데 풍력 발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위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터빈 그리고 블레이드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근데 이 터빈이 이미 과점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풍력 시장에서 상위 4개사가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1등이 베스타스 약 3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2위가 미국의 GE라는 기업이고 3위가 시멘스 지멘사라는 기업인데 전체 풍력 시장에서 해상 풍력 쪽만 보자면 시멘스 지멘사가 글로벌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번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 육상 풍력 대비 해상 풍력의 잠재력과 성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시멘스 지멘사라는 기업도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세 기업 모두 해외 기업인데 한국 기업은 없어요?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진짜 찐 대장이라고 불리울 만한 기업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이 대장 기업들과 같이 뛰어노는 찐 수혜주는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CS 윈드랑 CS 베어링이 있죠. CS 윈드는 풍력 타워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업체인데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대만, 터키 등의 생산 기지를 보유한 상황이고요. 아까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베스타스를 비롯한 주요 터빈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스타스의 미국 생산 기지를 인수한 다음 증설을 통해 미국 전체 타워 시장의 50%가량을 차지한 이 타워 분야의 글로벌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베스타스가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아시아 풍력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베스타스랑 CS 윈드랑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의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베스타스와의 관계도를 더 끈끈하게 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을 만한 기반들을 닦아 나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CS 윈드는 올해 영업이익의 45%가 미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러한 증설 효과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미국의 IRA 법안에 따른 미국 풍력 시장과 함께 계속해서 커져가면서 성장할 수 있을 기업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재생에너지를 향해 가는 방향과 속도를 더 빨리 불지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더 빨리 많이 짓느냐에 대한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많이 빨리 짓기 위한 대면적 초대형화 트렌드가 자리 잡히고 있다 합니다. 아무래도 해상 풍력은 하부 구조물과 운송 설치 이런 비용이 높기 때문에 소수의 대용량 터빈으로 발전 단지를 구성하는 것이 아무래도 발전 단가를 낮추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 바람개비 모양의 터빈을 누가 더 크게 만들어서 효율을 잘 내느냐 이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 터빈이 커지게 되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블레이드, 베어링, 발전기 그리고 타워 이 모든 게 다 커지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누가 더 대형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팔 수 있느냐에 대한 싸움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이 어떤 시대냐?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국면이란 말이에요. 즉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대형화 트렌드에 맞춰서 결국에는 기업들이 앞서 나가려면 투자를 벌여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그렇다는 건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업은 어느 정도 기술력과 고객사를 갖춰놓은 기업 중에 지속적인 기술 투자와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현재 앞서 나갈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또 CS 윈드랑 베어링인데 왜 그러냐? 전방위에 걸쳐서 증설을 진행하려고 하는 게 CS 윈드고 이미 시설 확장을 끝낸 게 CS 베어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오늘은 다시금 최근 이슈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풍력에 대한 얘기를 한 차례 또 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2차전지와 같이
이미 바닥권에서 큰 폭으로 단기간 상승한 종목군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더 살려고 집중하는 게 맞을 것이냐. 주식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까지 악어입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어느 한순간 악어입이 닫히면서 내가 거기에 물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다들 아십니다. 그래서 경력이 많을수록 이렇게까지 단기간 내 급등한 종목군들은 잘 안 보시게 되는 게 생존 법칙으로 내가 굳이 배우지 않더라도 경험상 터득해온 지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새롭게 투자를 하려고 봤을 때 이미 이렇게 입이 벌어진 거를 봐야 되겠느냐, 아니면 지금은 입이 다물어져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입이 벌어질 만한 것을 보는 게 좋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워낙 현실적으로는 고소공포증이 없지만 투자로서는 고소공포증이 워낙 큰 사람이기 때문에 성격상 이미 급등한 것보다는 앞으로 급등할 거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찾아 나서면서 이에 투자를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저와 또 성격이 비슷하다거나 이러한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또 참고로 풍력에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 차례 또 공유해 드렸으니까요. 이미 올라간 것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앞으로 올라갈 것에 차근차근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공부하면서 투자하셔서 좋은 결과 꼭 여러분들 다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우려감의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부자TV 사칭 사기가 계속해서 판을 치고 있는데, 요즘에는 정말 철면피를 깔고 사기를 칩니다. 무슨 부자TV 공식 채널이라고 하면서 사칭을 조심하세요 라는 문구까지도 달아놓고 대놓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요. 분명 말씀드리지만 부자TV는 별도의 개인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따로 1대1로 먼저 연락을 드리지도 않고요. 1대1로 투자 자문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대1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거 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사칭 사기에 분명 주의하시고요. 부자TV의 카톡방은 딱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 글로 통해서 입장하시는 전용 카톡방밖에 없다는 것 꼭 여러분들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칭 사기의 채널에 1000분, 2000분이 가입하고 계신데 이거 여러분들 부자TV 정식 채널 아닙니다. 절대 가입하지 마시고 절대 사칭 사기에 당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절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 도움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을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